경찰의 수사와 동일하게 민간 감정기관들과 국가수 역시 압수 그림이 진품과는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한 장도 이상한 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호흡이나 리듬이나 그 채색을 쓰는 방법이나가 다 내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우리는 미술과 디자인을 구분하는 용어로 순수 미술과 상업 미술이라고 분류합니다. 가장 순수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고 해서 순수 미술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돈이 오가는 목적 때문에 디자인을 상업 미술이라고 정당하게 칭합니다. 그런데 순수 미술이 그 이름과는 달리 매우 부패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모두 잘 알듯이 돈에 대한 욕심에서 오는 것이죠. 그런 현상은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번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독 이 한 사람의 작품에서 그런 부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는데요. 그게 누굴까요? 네, 그 사람은 바로 이완 화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근에 다시 드러난 그의 위작 사건의 논란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미술 시장의 생태계와 문제점을 따져보며 미술 컬렉팅에 대해서도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여러분, 이완 화백을 잘 아시죠? 이완 화백의 작품들이 8년 만에 또 위작 의혹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술계 거장 이완 화백의 위작 논란 작품을 22대 총선 출마자의 배우자가 유통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나선 거로 확인됐습니다. 채권자에게 10억여 원을 빌린 뒤 돈을 갚는 대신 이 화백의 그림을 맡겼는데요. 이 작품을 두고 진위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2016년 미술계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이완 위작 사태가 다시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사실 미술계에 따르면 이미 예상됐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완 화백의 작품은 위조하기도 쉬운 편이고 가격도 높아 위조 대상으로 금상첨화라는 평이 있어 왔습니다. 1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 2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를 입건했는데요.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B씨에게서 약 16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A씨는 한 화랑을 동생과 함께 운영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논란은 A씨 측이 채권자 B씨에게 전달한 이완 화백의 2014년 작품 다이얼로그 그레이에서 시작됐는데요. B씨는 A씨에게 내게 그림을 팔아달라고 부탁한 뒤 팔리면 돈을 갚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화랑협회는 이 그림 감정 의뢰에 대해 지난해 5월 위작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이 그림 외에 A씨가 맡긴 이화백 작품 2점도 위작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A씨는 민간 감정업체인 C센터에서 진품으로 판정한 감정평가서를 제시하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선 화랑협회와 C센터가 미술품의 상당수를 감정하고 있죠. 다만 각각의 감정위원이 고려하는 기준이 달라 이번 사안처럼 의견이 나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이죠. 미술계에선 프로비넌스, 즉 출처를 진위 판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는데요. 출처 또는 유래라는 것은 작품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디에 전시됐는지, 그리고 누가 소장했는지 등을 알려주는 작품 소유자 이력 자료입니다. A씨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프로비넌스가 있으니 감정업체에서 감정을 진행한 것이라며 나는 위작을 유통하는 사람이 아니다. 고객들이 내게 맡긴 작품을 판매해줬고 전부 감정평가사가 있었다라고 해명했는데요. 다만 해당 그림에 대한 프로비넌스의 행방은 묘연한 상황입니다. 그럼 증명서가 없다면 그림이 진품인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B씨는 그림을 진품으로 믿고 돈을 추가로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검찰도 이들 사이에 오간 그림이 위작인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2016년에도 이완 화백의 위작이 시중에 유통돼 수사기관이 진위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화백의 그림에 이렇게 위작 논란이 많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림의 가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화백은 국내 생존 작가 가운데 처음으로 작품 낙찰가 30억 원을 넘긴 대가로 꼽힙니다. 위조범과 위조 유통자들에겐 가장 매력적인 타겟이겠죠. 향후 검찰은 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그림의 진위를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6년 이화백의 위작 논란 당시
수사를 자문한 최명윤 전 명지대 문화재보전관리학과 교수는 이 화백이 실제로 사용한 물감, 안료, 캔버스 등을 조사해 위작이 의심되는 그림과 비교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빌린 돈을 갚아달라는 B씨 요구에 선거자금 등에 들어갈 돈이 많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A씨는 남편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B씨에게 갚을 돈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정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또 나오는 이완 화백의 위작은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누가 자꾸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환경을 만드는 걸까요? 우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은 돈이고 그 돈을 쫓는 여러 세력들이 있는데요. 바로 유통인들입니다. 여기서 유통인들은 누굴까요? 그건 바로 갤러리와 옥션 같은 유통 판매업체들인데요. 과거 2016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2016년 6월 27일 미술계의 시선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쏠렸습니다. 경찰의 수사와 동일하게 민간 감정기관들과 국가수 역시 압수 그림이 진품과는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작 의심 작품 13점을 이완 작가가 직접 확인하는 날이었는데요. 경찰은 1년 넘게 수사해 위작으로 의심되는 13점을 압수했고 그 가운데 4점은 구속된 위작범이 자신이 그렸다고 자백한 그림이었습니다. 저에게 제보한 분들을 포함해서 사실 저것보다 더 많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이완 작가는 위작 논란이 일자 내가 본 작품 중에 가짜는 없다라고 강조해 왔었죠. 하지만 미술계는 작가가 경찰에서 입장을 바꾸거나 한 발 물러설 가능성이 크다고 봤었던 거죠. 당시 여러 전문가의 감정 소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증 소견이 모두 위작을 결론으로 가리켰습니다. 더구나 결정적으로 위작범이 내가 그린 가짜다라고 자백까지 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작가의 태도는 예상을 깼습니다. 경찰 출석 첫날은 결론을 내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틀 후 두 번째 감정을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론은 한 장도 이상한 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호흡이나 리듬이나 그 채색을 쓰는 방법이나가 다 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미술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작가는 다음날 가짜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 이완 작가는 위작 사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런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온한데요. 그는 위작 논란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위작범들이 유죄가 나왔는데도 그는 이런 사건에 대해 방종하며 핵심 유통 뒷배라는 갤러리 현대를 도와주며 진품이다라는 진술을 하며 유통을 돕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경찰은 이후 위작 조직을 추가로 검거했고 법원에서 2건의 재판이 진행됐죠. 그리고 위작 조직 2곳은 모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일인데요. 지난 2016년 사건에서 드러난 위작 규모는 100여 점으로 첫 번째 조직은 55점, 두 번째 조직은 48점 정도를 시장에 팔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어디까지나 위작범들의 자백에 근거한 추정치라고 합니다. 위작을 거래한 화랑들은 기소되지 않았고 처벌받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위작범들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소명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과거에 보도한 제 위작 영상이 있으니 이번 영상 끝에 링크를 걸어놓았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작범의 그림 중 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위작으로 판정된 작품은 13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과 무관한 이완 화백이 어떤 면에서 법원을 속이는 행위로 보이는 진술도 있었죠. 법원이 위작이라고 확정한 13점 중 4점에는 작가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었는데요. 이완 작가가 진품이 맞다며 친필 서명한 확인서였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작가가 이거 진품이에요 라고 써준 행위는 사문서 위조나 위증 아닐까요? 결국 이를 믿고 거액으로 투자한 컬렉터들에게만 큰 피해를 준 것입니다. 그가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부르짖던 내 작품은 1분 만에 알 수 있다던 작가의 주장은 무색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위작범이 위작이라고 하고 원작가는 진품이라고 증명서 써주고 그럼 이제 누가 남은 거죠? 네, 바로 이 위작들을 유통해서 거래해준 갤러리가 남았겠죠. 갤러리 현대 L 이사는 2016년 경찰 조사에서
갤러리 현대 창업 이래 수십 점의 이완 그림을 한 사람, 한 갤러리, 한 화성으로부터 공급받아 거래한 것은 처음이었다라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이 27점에는 모두 작가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작가 확인서가 발부되었는데요. 갤러리 현대가 이완 화백을 찾아가 진품 확인서를 받아낸 것입니다. 갤러리 현대는 27점 가운데 6점을 판매했고요. 3점은 해외로, 3점은 국내로 유통됐습니다. 그런데 압수되어 위작 판결이 난 위작 2점 외에는 아직도 다른 작품들은 회수되지 못했다는 건데요. 이 점은 무엇을 시사하죠? 바로 아직도 자신이 구입한 이완의 위작 작품을 소장하고 흐뭇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우픈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나머지 21점은 돌고 돌아 결국 경찰에 압수됐습니다. 본래 주인이었던 위작 조직에 다시 넘겨줬는데요. 위작 조직은 그림을 숨겼지만 수사망을 피하지 못해 결국 21점은 모두 압수수색됐습니다. 아니, 위작이면 그걸 압수 후 파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작이라 그걸 위조범들에게 돌려줬다. 그리고 이 21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민간감정기관으로부터 모두 위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최대 화랑인 갤러리 현대는 작품의 출처를 확인하는 책임을 다했을까요? 갤러리 현대는 작품의 소장자를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위작 조직의 총책은 아는 회장님이 있다면서 통일교 고위직인 최 회장님이 그림의 소장자라고 속였습니다. 갤러리 현대는 소장자에 대해 별다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관 이래 최대 규모였다는 작품 27점이 갤러리 현대로 넘어간 겁니다. 모두 귀하다던 70년 후반작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작품이었습니다. 한 명의 소장자에게서 특정 시기 작품 수십 점이 나온다는 것은 무척 이례적이었다고 하죠. 복수의 미술시장 관계자들은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국내의 대형 갤러리와 전시기획사를 두루 거친 한 미술계 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완 작품을 거래할 수 있는 갤러리는 많지 않다. 아무나 가져다가 팔 수 있는 그런 가격의 작품이 아니다. 미술시장에서 그 정도 규모의 작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의 슈퍼 컬렉터급이다. 이 정도 슈퍼 컬렉터가 시장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니 이상하지 않은가. 이런 사람에게서 20점의 그림이 나왔는데 소장 이력을 파악 안 해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라고 말했는데요. 네, 저도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유명한 이완 화백이라도 그의 최대 스폰서라고 할 수 있는 갤러리 현대 앞에서는 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 기억도 잘 안 날 정도로 찍어내던 자신의 그림을 그냥 관례대로 진품이라고 써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이 위작들이 처음에 유통된 통일교의 최 회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데요. 너무 길고 많아 이 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위조범들 같은 심각한 범죄 조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당시 을의 입장이던 이완 화백의 작가로서의 도덕성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품인지 위작인지에 대한 여부를 공적으로 면밀하게 조사하여 갤러리의 공신력을 지켜야 하는 갤러리가 그냥 확인도 없이 뻥튀기하여 팔아넘기고 중간에서 그 이익만을 챙기며 콜렉터들에게 큰 피해를 준 중개상들의 무책임함은 도덕심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품을 정직하게 판매해야 하는 책임을 지닌 갤러리의 직무유기가 분명합니다. 저희 구독자들도 미술 컬렉팅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이슈를 통해 경각심을 가지시고 미술 작품을 그냥 단순히 돈이나 투자로만 바라보고 구매하셨다면 여러분도 또 다른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며 신중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쁜 거래가 결국 미술시장에 대한 불신과 과잉 투자 등을 종용할 수 있으므로 꼭 사라져야 할 폐악이라고 말씀드리며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그 작가라는 게 그냥 이 보고 네. 그 내가 늘 신뢰하고 있는 화랑이니까 네. 그 가져오면은 그 이게 어디서 나와서 내가 물어요. 그러면 콜렉터에서 나왔다. 아, 그런가 보다. 그러고 다 사인해줘요. 선생님 제 얘기를 좀만 들어주십시오. 경찰 선생님